안녕하세요. 애니멀 커뮤니케이터 에코현입니다. 오늘은요, 제가 처음으로 그 애니멀 커뮤니케이션을 성공한 날에 대해서 이게 정말 교감을 했구나라고 확신한 그 첫 사례를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사실 뭐 그 앞전에도 그런 비슷한 일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는 동물보다는 이제 주로 식물이었거든요. 근데 그 식물과의 대화도 사실은 제가 이걸 교감이라고 확신하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이게 정말 그 나무들하고 이야기한 건지 나의 에고의 소리인지 확신할 수 없었거든요. 그냥 어, 자신이 없었어요. 그냥 내가 혼자 말하고 혼자 들리는 그런 소리야 라고 그냥 생각했어요. 그거에 대해서 크게 중요하게 생각해 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냥 뭐 나 혼자 얘기하고 나 혼자 알아듣고 그냥 그런 보통의 꼬마 아이들이 노는 그런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전에도 이제 그런 비슷한 식물들과도 이제 얘기하고 얘기 듣고 그런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 사실 그때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제가 이제 그 건설 현장 일을 할 때 새벽에 이제 출근을 하게 되거든요. 저의 이제 블로그에도 이제 그 내용이 있긴 하지만 새벽에 출근하다 보면은 이제 지하철역까지 가는데 그 우측편에 나무들이 꽤 많이 심어져 있는 곳이었어요. 근데 어둡잖아요. 새벽 5시쯤 막 5시 반좀 일어나면은 지하철 첫차를 타려고 제가 이제 준비하고 가는데 항상 지나가면서 그 나무들한테 오늘 하루도 안전하고 특별히 다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그렇게 인사를 하고 출근을 했거든요. 그런데 하루는 어떤 나무들이 나한테 인사를 한 건가? 라고 해서 네 맞아요. 당신한테 인사한 거예요. 라고 하면서 이제 그 옆을 지나간 거죠. 근데 그 당시에 느낌이 어땠냐면 나한테 인사한 거니? 라고 했을 때 그건 그냥 그렇게 들렸어요. 네, 그렇게 들렸고 그게 내 마음속에서 나온 말인지 내가 지어낸 건지 정말 저 나무가 나한테 한 말인지는 사실 관심이 없었어요. 그냥 들렸고 그냥 대답을 했고 그냥 그렇게 지나갔거든요. 근데 이제 다음날 갔을 때도 또 지나가면서 오늘 하루도 좀 안전한 하루가 되게 저를 좀 기원해 주세요. 부탁드립니다. 하고 뭐 이렇게 인사를 하고 지나갔습니다. 그 당시 왜 제가 안전에 대해서 자꾸 얘기를 했냐면은 그 당시 목동에 JTBC 건물 옆에 신사하고 이제 증축하는 그 현장을 제가 갔는데 그 현장 높이가 17층이었어요. 근데 제가 높은 데에 올라가는 걸 굉장히 무서워하거든요. 근데 이제 매번 이제 높은 데서 작업을 하다 보니까 출근하는 게 너무 무서운 거예요. 네, 그래서 항상 출근할 때마다 그 나무들한테 오늘 하루도 좀 안전하게 네, 일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라고 하면서 출근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이제 그런 얘기들을 혼잣말 하면은 인사하고 그러면 받아주고 했던 그런 기억이 있었거든요. 근데 하루는 이제 출근하면서 마찬가지로 인사를 하고 오늘 하루도 안전하게 그리고 좋은 하루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이제 인사를 하고 가는데 그날따라 되게 어두웠어요. 분위기가 그 나무들의 분위기가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자면 그 나무들 주위에 거무스름한 그런 연기 뭐 그런 것들이 보였어요. 근데 실제로 눈에 그렇게 있는 것이 아니고요. 그냥 그런 느낌 같은 것들이 보였어요. 그래서 또
그리고 말도 없었고요. 대꾸도 없었고 그냥 굉장히 침울해 있는 그런 것을 확인할 수 있었거든요. 느꼈어요, 그냥. 뭐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이제 일을 끝내고 마치고 다시 돌아오면서 그 나무들한테 일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라고 하면서 왔는데도 마찬가지로 역시도 되게 우울하고 침울하고 뭐랄까 다운돼 있고 슬프고 그런 복잡한데 되게 어두운 듯한 느낌을 굉장히 강하게 받았어요. 그냥 그게 나의 기분인가? 그냥 착각인가? 이러면서 이제 돌아왔죠. 집에 들어와서 샤워를 하고 인터넷 검색을 하는데 그날 왜 나무들이 그런 우울한 기분이 들었는지를 알게 됐어요. 그날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사실은 그날 강원도에 정말 큰 불이 나서 3일인가 4일 동안인가 불이 났어요. 강원도에. 그래서 그래서 얘네들이 이렇게 슬픈 그런 감정, 느낌 이런 것들을 품고 있었구나 라고 알게 됐었죠. 그리고 한동안 잊었어요. 네, 한동안 잊고 있었어요. 몇 년 지났죠? 그리고 제가 이제 공방을 할 때 공방을 시작하면서 저의 지인의 따님이 오셨는데 강아지 인형을 만드는 그런 일을 하고 있었어요. 강아지 사진을 보고 강아지랑 똑같이 만드는 그런 작업을 하는 그런 따님이랑 같이 왔는데 저한테 그냥 삼촌이라고 부르거든요. 삼촌은 왜 그런 명상도 하고 이런 에너지 힐링에 대한 공부도 하는데 왜 애니멀 커뮤니케이션 같은 거는 생각 안 해봤어요? 이런 직업도 있어요 라고 이제 얘기를 했는데 저도 물론 알고는 있었어요. 그 당시 한 몇 년 전에 정확히 연도까지는 기억은 나진 않지만 그 하이리라는 동물들과 교감해서 굉장히 유명한 프로를 저도 봤어요. 그래서 이야 대단하다. 저는 그거를 뭐 믿고 안 믿고를 떠나서 그냥 자연스럽게 저는 그거에 대해서 그렇게 할 수 있다? 라고 저는 믿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나도 사실 그 이전에 이미 식물들과 얘기를 했던 사람이라 해봤다고 뭐 이렇게 확신이라고 하긴 뭐하지만 어쨌든 혼잣말일지 모르지만 그런 일도 그런 비슷한 경험도 있었기 때문에 그렇지만 저는 동물하고는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 못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사실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런 건 특별한 사람만이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정말 제가 할 수 있는 거라면 여러분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 뒤로 이제 책을 사서 이제 보게 됐죠. 관심이 갖고 책을 여러 권의 책들 우리나라에 지금 이제 애니멀 커뮤니케이션에 관한 책들은 이제 제가 다 구입을 해서 천천히 읽어봤는데 약간씩 다른 내용도 있고 같은 내용도 있고 그 전에 제가 공부하던 직관에 대해서 공부하던 것과 상당히 유사한 것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그냥 그렇구나. 내가 할 수 있나? 그리고 나서 이제 이런 걸 강의해주는 데가 있나라고 찾아보니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데 가서 한번 배워볼까? 이제 그런 생각도 들기 시작한 거죠. 그러던 와중에 이제 하루는 제가 머리가 이제 길어서 머리를 자르러 이제 미용실에 갔습니다. 미용실에 가서 이제 머리를 자르러 미용실에 들어갔더니 이미 이제 사장님이 나보다 이제 저보다 먼저 온 사람을 이제 머리를 자르고 있었죠. 그래서 저는 이제 여기 사장님 혼자 운영하시는 그런 미용실이었어서
뒤에 이제 앉아서 기다리고 이제 끝날 때까지 좀 기다리고 있었죠. 근데 달리 뭐 할 게 없어서 그냥 이제 앉아있는 수밖에 없었어요. 유튜브를 볼까 하다가 야옹 하는 그런 고양이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문득 생각이 났죠. 그래, 내가 책에서 읽은 것도 있고, 그래서 이제 물어봤죠. 책에서는 동물들도 사람처럼 어떤 배우? 그런 존중? 네, 그런 부분을 처음에 이제 말을 걸 때 허락을 구하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알려줍니다. 그래서 저도 뭐 그냥 말 그대로 잘 모르니까 책에서 알려준 대로 내가 너랑 이야기를 해도 괜찮을까? 라고 먼저 그냥 생각했어요. 근데 그 당시 고양이는 소리는 났는데 보이지는 않았어요. 얘가 어디 있는지는 안 보였어요. 그래서 소리는 나는데 앞에 손님은 이제 사장님은 머리 자르고 있고 저는 이제 뒤에 소파에 앉아서 좋아, 그렇다면 한번 해볼까? 라는 생각에 조용히 그냥 그 고양이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허락을 구했습니다. 너한테 이야기를 해봐도 될까? 라고 했는데 대답이 없었어요, 사실은. 근데 느낌상 크게 부정한다거나 싫다거나 뭐 이제 그런 것들을 느끼지 못해서 그냥 물어봤어요. 지금 필요한 게 지금 뭐 이렇게 불편한 게 있니? 필요한 게 있을까? 이렇게 한 정확한 질문 사항은 아닌데 한 그런 비슷한 류의 질문을 두 가지를 던졌어요. 지금 상황이 어때? 지금 뭐 필요한 게 있나? 어디 아픈 데가 있나? 아마 그렇게 물어봤을 겁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이제 받은 첫 번째 질문의 대답은 목소리로 들렸던 것 같아요. 특별히 뭐 불편하고 그런 건 없는데 조금 춥네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가 여름이었거든요. 그리고 에어컨을 빵빵하게 틀어놨어요. 저는 시원하고 좋다라고 느꼈는데 아마 고양이는 그 에어컨 바람이 조금 차가웠나 봐요. 근데 조금 추워 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았고 두 번째는 이미지로 보였어요. 어디 아픈 데가 있니? 라고 이제 내가 두 번째 질문을 던졌었는데 두 번째 질문에 대한 것은 이미지로 답이 왔는데 고양이가 이렇게 왼쪽 발을 들어서 이렇게 핥는 거예요. 네, 핥아요. 근데 그 핥는 모습이 얘가 아파서 핥는다는 것을 알겠더라고요. 네, 그냥 아파서 핥는다는 걸 알겠는데 그때 당시 느낌이 손톱? 발톱? 이런 느낌이었어요. 저걸 손톱이라고 해야 되나? 발톱이라고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잠깐 들었어요. 이게 아프구나 라고 해서 아파서 이걸 자꾸 핥는다라는 걸 그림으로 왔는데 그게 아파서 핥는 거다라고 알게 되더라고요. 동시에. 그런가 보다. 네, 이미지로 그렇게 받았거든요. 그쯤에 앞에 있는 사람의 개발이 끝났어요. 그래서 이제 제 차례가 됐으니까 이쪽에 앉으세요 해서 이제 갔겠죠? 앉으면서 제가 사장님한테 물어봤어요. 사장님, 이 고양이 사장님네 고양이에요? 그랬더니 네, 맞아요. 그러는 거예요. 왜요? 그래서 혹시 궁금해서 그러는데 혹시 고양이 아픈가요? 그래서 왜 그러시죠?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요, 사실은 제가 이렇게 해서 물어봤더니 고양이가 이렇게 왼쪽 발을 이렇게 들어서 이렇게 핥는데 이걸 손톱이라고 해야 되는지 발톱이라고 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이미지를 보여주는데 그랬더니 사장님이 어머 하고 놀라시는 거예요. 어떻게 알았냐고. 발톱이 빠졌다고. 그래서 그 당시에 정말요? 하고 사장님도 놀랬고 저도 많이 놀랐어요. 이게 정말 뭐지?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이게 뭔가가 정말로 내가 들었던 것, 봤던 것 이런 것들이 무시할 수 없는 거구나. 실제로
존재하는구나 라고 이제 알게 됐죠. 그래서 그날 와서 블로그에다가 제 이웃 블로거들에게 도움을 요청했어요. 제가 이제 이런 걸 느껴서 공부를 조금 더 해보려고 하는데 저는 동물을 키우지 않으니 혹시 동물을 키우시는 분들이 있으면 궁금한 것들이 있으면 저에게 좀 알려주세요 해서 제가 리딩을 하고 교감하고 그러한 내용들을 이제 블로그에 포스팅하게 된 것이죠. 그렇게 해서 저는 이제 그렇게 애니멀 커뮤니케이터가 된 것입니다. 딱히 누구한테 뭘 배운 건 아닌데요. 지금 생각해보면 아무것도 안 한 건 또 아니에요. 왜냐하면 제가 30살쯤에부터 이제 명상을 해서 지금까지 뭐 꾸준히 한 건 아니군데요. 명상을 이제 뭐 하다 안 하다 뭐 이런 식으로 뭐 했지만 어쨌든 명상을 뭐 완전히 멈춘 적은 없고 꾸준히 그냥 이렇게 해온 상태이기도 하고 또 직관에 대한 공부도 계속적으로 저는 이제 해왔었기 때문에 그러한 모든 것들이 맞물려서 조금 쉽게 자연스럽게 그거를 하게 된 것 같아요. 저의 경우는 그렇게 해서 애니멀 커뮤니케이터라는 새로운 직업 아닌 직업 비슷하게 스킬을 얻은 거죠. 새로운 스킬을.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요. 제가 이거를 동물들하고 하다못해 뭐 이렇게 작은 벌레들하고 이제 교감을 하면서 동물들하고 하는 대화하는 게 많이 달라졌어요. 정말 많이 달라졌어요. 제가 커뮤니케이션을 하기 전과 하고 나서의 사람이 바뀌었다고 할 만큼 굉장히 많이 바뀌었어요. 예전에 저는요, 강아지를 봤을 땐 정말 옛날 사람이었어요. 왜 옛날 7, 80년대에는 개 키우면은 그냥 마당에서 키우면 지나가다 발에 걸리면 한 번씩 뻥뻥 차고 그냥 그런 사람이었어요. 저는 정말로 동물에 대해서 막 이쁘다 하지도 않고 그냥 동물이구나 그냥 그 정도였거든요. 근데 지금은 하나의 인격체로 보게 돼요. 그냥 같은 종. 난 사람이라는 종이고 얘는 그냥 강아지라는 종이에요. 그냥 같은 종일 뿐이에요. 종의 개념. 그래서 언어계 어떤 사람이라서 우월하고 동물이라서 뭐 밑에고 이런 게 아니라 실제로 그들과 대화를 하다 보면 뭐 내가 우월하다 이런 그런 것들을 생각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더 우월할 때가 많아요. 사실은 정신적으로나 제가 표현을 잘 못하겠는데 굉장히 많이 놀란 적이 많거든요. 처음에 몇 가지를 소개를 해드린다면요. 제가 놀란 것들 중에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요. 초창기 때였는데 가족들을 어떻게 생각해? 라고 질문을 주신 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저도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그대로 가족들을 어떻게 생각하니? 라고 이제 그대로 이제 물어봤거든요. 그랬더니 그 아이가 하는 말이 강아지가 하는 말이 어떻게 그런 질문을 할 수가 있냐고. 그래서 이게 뭔 소린가 했어요. 가족이잖아. 당연히 사랑하는 사람들, 내 사람들, 가족인데 그거 말고 뭐가 있어서 나한테 무슨 뜻으로 묻는 거니?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차 싶었죠. 보통 제가 생각한 답은
뭐 누구는 좋고 누구는 뭐 좀 덜 좋고 뭐 이런 어떤 그런 좀 단순하게 생각을 했는데 이 아이는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가족인데 누군 좋고 누군 안 좋고가 어딨냐고. 가족이기 때문에 다 사랑한다고 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 이건 정말 내가 생각도 못한 그런 대답이라 정말 깜짝 놀랐어요. 저보다 더 똑똑한 네, 이제 우문현답이었어요. 내가 너무 어리석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던 적도 있었고요. 특별한 고양이를 만난 적도 있고요. 제가 올 거를 미리 알고 있었던 고양이들도 있었고요. 그래서 좀 많이 놀랬죠. 제가 상담하러 올 거를 알고 있는 고양이들이 네. 특히 사후교감 같은 거 할 때는 그런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한 번은 궁금해서 저도 물어봤어요. 도대체 내가 올 거를 상담하러 올 거를 어떻게 알았냐고 했더니 엄마가 정하는 순간 교감을 선택을 하는 순간 안돼요. 누가 올 건지. 그래서 미리 나와 있을 수 있다라고 제가 궁금해서 물어봤거든요. 내가 올 줄 어떻게 알고 미리 나와 있냐고 하니까 엄마가 선택을 한 순간 이 사람이 올 거라는 걸 알았다고 하더라고요. 뭐 그런 것도 있었고 동물들마다 성격이 다 틀리다라는 것도 처음 알았고 동물들이 웃는 거를 여러분들은 견주나 고양이들을 키우시는 분들은 어떨지 모르겠는데 저는 이제 동물을 키우지 않기 때문에 동물이 웃었다고 하면은 극히 저 입장에서는 별로 보지 못하는 장면이라 네. 뭐 굳이 보려면 인터넷상 웹상에 나와 있는 뭐 이렇게 활짝 웃는 이미지 같은 것들을 보려면 봤겠죠. 근데 실제로 봤거든요. 저는 교감하면서 저는 강아지가 우는 거를 처음 봤어요. 지금 사실 이제 이제 워낙 여러 아이들을 이제 상담을 하다 보니까 이름을 다 기억을 못 하는데요. 몇 군데 이렇게 파행당하고 온 그 강아지를 마지막으로 이제 걷어서 함께하고 있는 그 견주께서 한 번은 이제 상담을 주신 게 있는데, 이제 그 견주께서 너를 정말 사랑하고 너를 너무 걱정하고 너와 끝까지 함께 할 거야 라는 말을 전해주세요 라는 이제 상담 내용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그 내용을 이제 전 초창기니까 지금도 물론 이제 초보지만 최대한 그 마음을 전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 한 글자 한 글자를 저는 이제 막 이렇게 옆에 써놓거든요. 노트에 써놓고 제가 전해줘야 할 말 이런 것들을 써놓고 아이에게 전해줘야 할 때는 다시 한번 확인하고 그 내용을 정말 한 글자 한 글자를 이제 전해주거든요. 근데 아이가 우는 거예요. 근데 그 우는 모습을 보고 저도 많이 울었어요. 강아지가 우는구나. 정말 저렇게 정말 사람처럼 우는구나. 감사하다고 강아지가 막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는데 그 모습이 너무 가슴 아팠거든요. 근데 그 모습을 내가 아닌
견주가 봤으면 하는 거죠. 이 모습을 견주가 봤어야 되는데, 라는 생각을 정말 많이 했어요. 많은 요청 중에서 거의 한 두 가지가 가장 많거든요. 어디가 아픈가 하는 질문하고요. 또 하나는 내가 정말 너를 너무 사랑해 라는 이제 그런 것을 전해달라는 그런 요청이 이제 그 두 가지가 가장 많아요. 근데 그런 말을 전해줄 때마다 아이들이 감사의 그 표정, 걔네들도 똑같아요. 너무 감사하면 걔네들도 울어요. 네. 사람도 마찬가지잖아요. 근데 저는 그걸 처음 본 거죠. 상담하면서. 그래서 전 너무 놀랐어요. 그래서 그 이후로는 정말 동물들을 동물로 보지 못하겠는 거예요. 하나의 인격체인 거예요. 다만 나는 사람이라는 종류고 쟤는 강아지라는 종류일 뿐이지 내가 쟤보다 우월해 라는 그게 없어져 버렸어요. 그냥 그게 어느 순간에 정리가 돼 버렸어요. 그런데 벌레는 사실 아직도 지금 잘 그런 건 적응이 안 돼요. 특히 좀 벌레는 좀 혐오스럽잖아요. 네, 그래서 고양이 같은 경우는 어떤 뭐 인격체로서 조금 뭐 이렇게 좀 해주세요 이렇게 되는데, 벌레도 물론 이제 그렇긴 하는데 되도록이면 잘 안 마주치려고 해요. 안 보고 싶어 해요. 그래서 제가 그냥 오늘은 좀 빨리 가주세요 이렇게 그냥 한마디 해줘요. 그러면 저 같은 경우는 옛날에는 벌레 같은 경우를 봤을 경우에는 거의 90%는 죽였거든요. 무서워서 죽이고 보기 싫어서 죽이고, 하여튼 안 보이게 빨리 사라졌으면 이렇게 해서 뭔가 이렇게 빗자루 같은 걸로 해갖고 쓸어서 갖다 버리고 보통 그랬거든요. 근데 제가 이런 그 교감을 하면서는 바로 못 죽여요. 모기를 제외한 어떠한 것도, 모기는 그냥 대화하기도 싫어요. 그냥 모기는 같은 경우는 그냥 딱 죽이는데, 거미, 뭐 제가 이제 공방을 했을 때니까 거미 같은 게 제일 많이 왔었어요. 거미 같은 것들이. 그러면은 얘기를 해줘요. 딱 보면 저도 놀래죠. 깜짝 놀라거든요. 예전 같으면 빗자루나 뭐나 이렇게 썰어서 이렇게 밖에 내다버리고 했는데, 그러지 않고 제 안 보이는 곳에 있어 달라고 하면은 대부분 제가 한 5분 정도 후에 다시 오면은 대부분은 다 자리를 피해줬어요. 대부분 다, 보통 이제 거미들이 대부분 다 이제 안 보이는 곳에 있잖아요. 사람 눈에 잘 안 보이긴 하는데 어쩌다 눈에 띄거나 그러면은 얘기를 해요. 얘가 정말 듣든지 안 듣든지. 그러면 일단은 얘들은 없어지긴 해요. 그래도 있으면 저는 이제 제가 그냥 빗자루를 해서 밖에다가 탈탈탈 털어서 내놓죠. 이렇게 제가 애니멀 커뮤니케이터라는 내 스스로 누군가에게 얘기할 때 확신이 들은 게, 이렇게 계속적으로 도움을 많이 받아서 마음에서 확실히 제 스스로 느꼈을 때, 그때 내가 에커라는 표현을 써도 되겠다 라는 생각을 했었죠.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되게 의심이 많거든요. 다른 제 블로그를 보면은 다른 어떤 걸 제작하면서 겪는 그런 것들 때문에 되도록이면 제가 체험해보고 겪어보고 보고 느끼고 이런 것들을 위주로 하기 때문에 만약에 누군가 제가 이걸 경험해보지 않은 거를 얘기를 한다면 저도 의심했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애니멀 커뮤니케이션이라는 것을 조금 알고
공부를 해가면서 또 경험을 쌓아가면서 느낀 건데, 이거에 대해서 부정적인 사람이 있다라는 걸 처음 알았어요. 저는 그냥 자연스럽게 누군가가 뭐 동물을 하고 얘기한다라든가 뭐 교감을 한다라고 했을 때 저는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그렇게 되는 거다라고 그냥 느꼈다? 알았다? 뭐 이제 그랬거든요. 좀 긍정적인 표현으로 얘기하자면. 근데 제가 이걸 하면서 부정적인 시선으로 보는 사람도 있다라는 거를 알게 된 거죠. 뭐 방송 매체를 통해서든 뭐 이제 저도 이제 막 공부하면서 블로그 여러 사람의 블로그도 보고 후기도 보고 뭐 하다 보면 이건 사기다 뭐 여러 가지 말이 많잖아요. 저도 인정해요. 그 사람들의 말들을 인정합니다. 사기라고 하면 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라고 전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저는 그냥 그들의 감정, 그들의 표현, 그들이 느끼고 그들의 삶을 그냥 인정할 뿐입니다. 저는 제가 느끼고 이러한 삶을 그냥 표현하신 것일 뿐이고요. 나하고 다른 생각, 다른 이념이라고 해서 내 적은 아니거든요. 그건 그 사람이 그냥 그대로인 걸 인정해 줄 뿐이고 저는 제가 느낀 것들을 인정하고 제 스스로 이제 그거를 지켜나갈 뿐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이거 이제 직업같이 생각하긴 하는데 제 주변 사람들한테는 한 명? 빼고는 잘 몰라요. 제가 이런 일을 계획하고 앞으로 진행하고 더 발전하기 위해서 할 거라는 것을 제 주변 사람들한테 얘기 못했어요. 창피해서가 아니라 믿지 않을 거다라는 걸 알기 때문에요. 그래서 저도 저 스스로 상처받을까봐 네 그렇지만 저 스스로는 되게 만족스러웠거든요. 되게 특별하고 축복받은 그런 거다라고 전 느껴요. 그래서 내가 느껴본 거를 여러분들도 느낄 수 있으면 그게 최고인 것 같거든요. 나중에 기회가 되면 어떤 그런 것들을 함께 할 수 있는 워크숍 내지는 그런 모임 같은 것들을 해보는 게 나중에는 제 소망? 계획? 네, 그런 것들입니다. 오늘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되게 많이 생각 외로 많이 했는데 주저주저 이제 많이 떠들었는데요. 이렇게 저는 애니멀 커뮤니케이터가 된 겁니다. 네, 물론 제가 이제 리딩한 거에 대해서 이제 교감한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만 저는 100% 잘 맞췄다? 사실 저는 무당이 아니거든요. 뭘 맞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애들이 말하거나 또는 말하지 않거나 아픈 거나 하는 걸 우리가 그 사진을 보고 또는 그 아이를 직접 보고 맞히는 것이 아니고요. 아이들이 전해주는 거. 네, 말 그대로 전해받은 거를 여러분들에게 전해주는 거거든요. 말 그대로 전달자일 뿐이에요. 뭔가를 찾아내는 게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좀 약간 오해가 있을 수 있는데 전달자입니다. 그래서 제 채널도 천사들의 메신저라는 채널명을 쓴 겁니다. 그래서 궁금한 김에 동물들의 마음을 동물들이 하는 얘기를 들을 수 있다면 혹시 사람의 마음도 읽을 수 있나? 라고 궁금하지 않으세요? 저라고 안 궁금했겠나요? 안 됩니다. 말 그대로 그 사람이 나에게 전해주고 뭐 이랬다면은 그런 거라면 모르겠는데 어쨌든 사람이 말도 않고 있는데 내가 이렇게 뭔가 절대 안 됩니다. 네. 할 수 있다는 사람이 있으면 뭐 저는 믿지 않을 겁니다. 일단 제가 안 되니까 네.
이렇게 해서 저는 이제 이 일을 가지고 조금 더 이제 직업처럼 네, 해보려고 많이 지금 노력 중입니다. 나중에 여러분들도 이제 이런 애니멀 커뮤니케이션에 이제 관심이 있고 또 공부를 해보고 싶은 분들도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때도 저랑 같이 한번 함께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도움이 될 수도 있을 수 있으니까요. 감사합니다. 오늘 뭐 주저리 이야기가 많았는데요.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